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전수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요, 2014년부터 연구소 개소와 함께 매년 공동학술대회, 그다음에 숭실평화통일포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의미는 바로 학술적 논지 그리고 각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앞으로 숭실이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건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오늘 포럼은요. 콜린 크록스 주한 영국 대사관의 대사관님을 모시고 영국과 두개의 코리아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말 많이 바쁘신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쁘시는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줌으로써 동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숭실의 가족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행사는 그 현장과 지금 줌, 유튜브로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콜린 크로스 대사님, 장모식 총장님을 비롯한 귀빈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제58자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먼저 숭실평화통일 포럼을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 내일 두 분만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콜린 크록스 연극 대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함께해 주실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박성열 교수님, 하충혁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는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간중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서문기 원장님은 일정 관계상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장범신 총장님께서 뜻깊은 환영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학술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서문기 원장님과 연구원 구성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숭실평화통일포럼의 주제는 영국과 두 개의 한국입니다. 구한말 영국은 서방 국가 중 미국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수교 국가입니다. 한국전 당시에 미국 다음에 최다 파병국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한국전 참전 전몰용사 추모비 제막식 행사가 엘리자베스 여왕 부처가 참석하신 가운데 거행되기도 했었습니다. 99년 엘리자베스 여왕님의 방한에 이어 2002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최초로 영국을 국빈 방문하셨으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국에 방문하여 엘리자베스 여왕께 조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양국 간 협력의 폭은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등 글로벌 이슈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과 한국, 양국의 우호 관계를 반영한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특강을 하시는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님은 주 북한 대사관을 포함해 한반도에서만 4번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시민장을 받으며 한국말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에 남북관계 개선과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사님의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국과 두 개의 코리아를 주제로 하는 본 숭실평화통일 포럼이 앞으로 한반도 미래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과 영국과의 우호 증진이 두 개의 코리아에서 하나의 한반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미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을 추구하는 우리 숭실대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이신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님과 참석자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많이 어렵습니다. 외교안보적으로 위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숭실이 나아가야 될 방향, 영국과 숭실대학교 함께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주신 총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귀빈분들께서 이제 자리를 해주셨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아마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대사님께서 특강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텐데요. 여기까지 이제 축사나 환영사는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서 이제 공동학술대회 기념 촬영, 포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분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셔서 기념 촬영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숭실평화통일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 좀 세팅 부탁드립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서 포럼 순서에 따른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콜린 크루스 대사님이 영국과 두 개의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끝난 뒤에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콜린 크루스 대사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수미 교수, 그다음 박성열 교수님, 그다음 하춘엽 교수님의 토론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운드 테이블에 앞서 먼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콜린 크루스 주한영국 대사님의 특강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에 한반도에 발령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저는 처음에 90년대, 94년부터 99년까지 처음으로 주한 영국 대사로 발령받았고 그때 경제 담당 2등 서기관으로 했고 그리고 그 99년 제 발령 원래 4년 되어야 했는데 1년 연장했고 그때 그 영국 여왕 방한을 기획한 사람이었습니다. 99년에. 그 다음에 북한에 처음에 2008년 갔고 그때 대리대사로 석 달 동안 일했고 그 다음에 10년 만에 2018년 그때 대사로 북한 평양 갔고 거기서 원래 3년 동안 일해야 됐는데 그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때문에 전 좀 일찍이 끝나야 했어요. 사실 2020년 5월 저희 대사관 닫기로 했어요. 사실 아무도 북한으로 들어오지도 못했고 소포 편지까지 못 받아서 저희 대사관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운영할 수 없어서 그때 저희 대사관 그만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북한 국경 다시 열리면 저희 대사관 문을 다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이번에 주한 대사로 발령받았고 뭐 보시다시피 저는 한반도 특히 한국 제 2의 고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영국 대사로서 영국을 대표하는 사업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저희 그 경제 정치도 좀 시끄럽게 되었고 한국 정치도 그 시끄럽게 되었지만 영국 정치 특히 시끄럽게 되어서 오늘 런던에서 올해 안에 저희 제 그 세 번째 총리 임명할 예정이고 올해 지금까지 그 네 번째 재무부 장관이 있고 다른 그 장관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영국은 세계 속에 그 잘 알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 정치 경제 시끄러우면 그 모든 그 세계 신문 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뭐 다른 그 외국 한국말 하지 못해서 한국 내부적인 문제 생기면 뭐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세계 속에 이렇게 그 신문 일면에 그 나오는 일이 아니라서 저 영국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뭐 약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좀 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총리 특히 올해 자주 바뀌는 것은 저희가 그 의원 국회 그 제도 그 제대로 그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잘 안 되면 바꿀 수 있어요. 그거 저희 국회 제도의 그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는 그 뭐 지난달이었어요. 예, 지난달 저희 여왕님 서거하시고 새로운 국왕 즉위하셔가지고 그런 현상을 보면 영국 제도가 또 강점 많습니다. 저희 인스티튜션, 저희 그 국왕, 국회, 그 법원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 진화 되었기 때문에 많은 존경을 받는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치를 보면 그 정치 경제 많이 그 시끄러워졌지만 저희 대외 정치 특히 대아시아 정책을 보면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저희 그 올해 세 번째 총리 되겠지만 저희 아시아에 대한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 저희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정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즉 인도 태평양 지역을 보면 지금 영국의 정책을 보면 그 인도 태평양 더 중시하다는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도 패시픽 틸트라고 해요. 틸트이란 말이 그 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든 그 제외 정책은 지금 인도 태평양 방향으로 좀 더 경사하는 사실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영국 정부가 저희 대외 정책을 재검토했을 때 통합된 재검토, integrated review를 썼을 때 영국의 그 이익은 세계적으로 형용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을 보면 그 세계적인 언어도 하고 세계적인 무역도 하고 그 세계 속에 그 소프트 파워 많고 그 영국 축구, 영국 왕실 그 세계 속에 다 유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또 저희는 그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영국은 그 국익은 세계 속에서 형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저희 그 외교 정책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가치입니다. 포괄적인 가치,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 경제. 저희는 세계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행동하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쪽, 아시아 쪽 보면 그 제일 많이 무역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투자하는, 제일 많이 성장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 때문에, 중국이 지금 많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풀리지 못한 분쟁, 풀리지 못한 갈등 많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생겨서 영국은 세계적인 국가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에 많은 관심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국이 국익은 세계 속의 규칙에 기초한 국제 제도를 믿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볼 때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도 있고, 이 제도를 도전하는 현상이 많이 생겨서 영국 정부가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많은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에 영국은 아세안 대화 파트너 되었고, 옛날 유럽연합 아세안 대화 파트너였지만 지금 영국 자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체가 아세안의 대화 파트너 되었고, 무역 분야에 볼 때 저희는 CPTPP라는 FTA에 가입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미국하고 호주하고 합쳐서 오쿠스란 국방 동맹 협정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차원에서 영국이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더 노력을 기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반도, 즉 대한민국과의 관계의 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하고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영한, 즉 한영 관계는 벌써 강했지만 내년 영국하고 한국이 수교 140주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영국은 6.25 때 잠전 용사들을 많이 보내고, 아직도 잠전 용사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것도 역사적인 연결 만들고 있고, 한국 무역, 한국 투자 볼 때 아직도 예전부터 아주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 관계가 좋았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했고, 저희 UN 안보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정책을 따라했고, 그리고 북한하고 수교했기 때문에 북한 안에 포용 정책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작년 영국이 G7 저기 7개 대국의 정상회담에 문재인을 직접 초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긴밀히 협력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올해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언급했던 가치를 중시하시기 때문에, 특히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 경제, 특히 그리고 자유 중시하기 때문에 더 긴밀한 협력을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보리스 존슨 전 총리 6월에 네토 정상회담에서 만났을 때 저 양자 간의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어요. 이 양자 간의 프레임워크 하에 그 영국하고 한국이 저 많은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 드리겠습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 그 새로운 FTA 체결하도록 재협상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공급망 분야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특히 데이터, AI, 메타버스 같은 분야에서도 더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도 아주 그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영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고 그 기술을 한국으로 수출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한국은 오히려 원자력의 강대국이 되어서 원자력 분야에서 저희는 그 한국 기술 이용해서 새로운 그 원자력 발전소 만들도록 앞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많은 다른 분야에서 그 과학기술, 기후변화, 그리고 지정학적인 안보 문제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북한 문제, 대만 문제, 그 많은 분야에서 더 한국하고 논의하고 더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인도 태평양 틸트 경사에 대해서 그 말씀 드렸지만 그 또 한 가지 그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왜 영국이 특히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지금 그 관심을 내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특히 그 최근에 그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 사실 때문에 혹시 저희 그 인도 태평양 아니고 유로 대서양의 그 지역에 더 관심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희 정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인도 태평양 지역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는 그 세계의 포괄적인 가치를 위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서 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같은 나라가 더 이 제재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그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 나라들이 그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한국하고 영국의 협력할 잠재력이 상당히 그 풍부라고 할 수 있지만 영국과 북한의 관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20년 전에 북한하고 수교를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그때 영국이 북한이 앞으로 뭐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 북한에 처음 들어갔을 때 2000년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북한의 경제 전환, 정치 전환에 돕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하지만 2000년부터 북한이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은 저희 희망을 실망할 기회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북한 변함을 기대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 대리대서 그다음에 대사로서 북한 안의 변함을 위해서 일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체육 분야, 문화 분야, 영어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했지만 앞으로 뭐 북한하고 정치 대화도 가지고 싶었지만 뭐 북한 안에 변함을 보기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저희가 북한을 뭐 보응하는 사업에서 별 결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별 결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누구나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대사관 같은 북한 안에 있는 조직이 거의 없어서 저희 노력은 조금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북 대사로서 거의 자유롭게 평양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다른 도시도 방문할 기회 있었어요. 저는 사실 북한에 있는 거의 모든 대도시 다 방문했고 모든 행정구역 다 방문했고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다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안 북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보도하도록 했고 그리고 특히 대사로서 저는 거의 처음으로 트위터에 북한 사진을 게시한 대사로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저를 좀 야단했지만 시켰지만 혼냈지만 뭐 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양 나라에서도 제가 올린 트윗을 보고 좀 재밌게 생각한가 봐요. 하지만 평양 북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 외에 저는 김정은의 전략을 자세히 보고 그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뭐 저희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한테, 일본 정부한테, 한국 정부한테 제 분석을 나누었어요. 근데 김정은의 전략은 뭐냐 하면 물론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도착했고 하노이 정상회담 제가 북한에 있는 동안 그때 발생해서 진행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하노이 전에 김정은이 한국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시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그런 속담이 있죠. 제 생각에는 그 두 마리 토끼가 뭐냐면 한 마리 토끼는 제재 완화, 다른 토끼는 핵무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제재를 완화시키면서 제일 중요한 핵무기를 이렇게 보존하도록 노력을 했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 전략을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고 뭐 그 다음에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한 다음에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거의 대외 정책이 없었어요. 특히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고 외국 뭐 다른 나라들하고 교섭하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안 했고 그래서 대외 정책 거의 필요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앞으로 지금 오늘 오후 뉴스를 못 봤지만 핵실험 어느 순간 발생할지도 모르겠고
도발을 다시 도발길에 다시 작수했기 때문에 지금 걱정스럽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저는 사실 예측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언제나 예측하면 특히 그 북한에 대한 예측을 하면 언제나 틀려서 예측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30년 동안 한 악순환 볼 수 있어요. 북한이 처음에 도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미국, 한국 같은 나라가 너무 무섭게 되면 갑자기 외교 정책으로 바뀌어요. 지금도 도발하고 그 다음에 협상으로 들어갈 가능성 있어요. 하지만 다른 시간 30년 동안 거의 냉전 이후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글쎄 접촉할 수 있는 관계를 했는데 지금 2017년하고 달리 거의 냉전 시대에 다시 빠졌나 봐요. 그래서 북한이 첫번 냉전 때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중국의 돈을 받고 중국 보호를 받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협상하지 않도록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국하고 협상하기 다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측이 아니고 특히 예상하지 못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북한 정권 위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미국은 아니고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 너무 높아서 북한 정권 위에서 제일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특히 이웃 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현상이 뭐냐면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 너무 독립적으로 행동하면 중국이 너무 싫어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6번째 핵실험 2017년이었어요. 그때 북한이 6번째 핵실험 했고 시진핑이 너무 화를 내서 이렇게 북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게 싫어하는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제일 원하는 것은 북한이 독립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그냥 중국 말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북한이 중국말 그냥 듣기 싫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중국에 의존하지도 않고 앞으로 미국, 한국, 일본 자체 다시 협상해서 다시 제재 완화 이룩하도록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김정은 마음을 보지 못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역할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지 좀 빨리 말씀드리겠고 영국은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도울 수 있고 특히 핵실험 다시 생기면 제재 이행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압력도 있겠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국경 다시 열리면 영국 대사관 다시 세우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특히 저는 지금 주한 대사지만 제 주북 대사로 후임자 지금 임명 받았지만 제 평양에 있는 대사 관저에서 아직도 제 물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제 물건 다시 챙기도록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좀 길게 말씀 드렸지만 미안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 평양 들어갈 수 있으면 기쁘게 생각할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한국의 발령을 받아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사실 한국하고 북한 보면 한국은 물론 그 살기 좋은 나라지만 그 한반도 보면 그 제일 그 재미있는 그 코리아 뭐냐면 그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훨씬 활발하고 재미있는 나라로 발령을 받아서 너무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콜렉토스 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강이 끝나서 같이 라운드 테이블로 쭉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토론하실 교수님들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사님 먼저 두 개의 코리아와 영국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데요. 오늘 숭실대학교는 오늘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네, 오늘 숭실대학교 그 처음입니다. 예, 아주 네. 아름다운 캠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총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그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숭실대학교 첫 인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시니까 어떠신가요? 사실 오늘 그 아주 그 따뜻한 그 환대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저희 포럼 하기 전에 총장님과 저희 교수님 같이 이제 대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입구부터 이제 대사님을 대대적으로 환대하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도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영국과 독일, 코리아인데 지금 영국에서도 정치 상황이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도계의 수넥 전 재무장관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비백인 총리가 되셨어요. 이게 되게 함의하는 의미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최연소 총리시기도 하고요. 수넥 총리님이 만들어가신 영국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한국과 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많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수넥 전 재무장관이자 새 총리님께서 펼쳐나가실 그런 영국의 모습은 어떤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최근에 잘 아시지만 트러스의 부자 감세 때문에 경제적으로 영국에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아마 경제적 위기부터 대처를 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외교 안보적 사항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국과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리시 수넥 오늘 총리로 임명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그 정책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뭐 그 옛날 트러스 총리하고 과탱 재무장관의 예산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발표하자마자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고 그래서 먼저 그 예산을 그 성장을 위한 예산이었지만 갑자기 그 안정성 이 좀 위협되어서 그 안정성 위해서 먼저 그 성장은 그 안정성 없이 이룩할 수 없어서 예산을 좀 바꿔야 했어요.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그 온 세계적으로 그 경제 난을 지금 많은 나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 한국도 여러 가지 특히 그 미연준 금리 올릴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 가격이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글쎄 정부 그 첫 번째 과제는 그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 경제 안보를 이룩하기 위해서 특히 다른 그 우호 관계 가지고 있는 나라들하고 긴밀히 협력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또 에너지 안보 문제, 그 경제 안보 문제 속에 그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바이래터럴 프레임워크 하에 벌써 공급망, 에너지 안보,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그 여러 분야에서 벌써 더 긴밀히 협력하도록 약속을 했고, 앞으로 그 순핵 총리도 외무부 장관 누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그 장관 급에 들어가면 한국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미래가 참 밝은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한국과 영국과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 위기라던가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첫 비백인 총리님이시다 보니까 좀 더 어떠한 상징성이 그 영국 내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물론 그 비백인 그 인도계 영국인 총리가 되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가 그 흑인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때 미국도 아주 그 의미 있는 뜻깊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영국은 지금 많이 그 편입된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한 그 30, 50년 전에 이런 순간을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지금 거의 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트러스 총리는 저희 그 여자로서 세 번째 총리이시고, 트러스 총리 제일 그 세 명의 제일 중요한 장관 중에 그 외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다 그 인종 그 소수민이라고 생겼고, 이번에 총리가 되는 것도 뭐 거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참 그 뜻깊은 순간이라고 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싶지만 저만 하면 나머지 교수님들께서 너무 기다리실까 봐 한번 박선영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잠깐 먼저 대사님의 한국말 실력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먼저 그 대사님께서는 북한에서도 계셨고 평양에서도 대리대사 하셨고 다시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또 대사로 계시고 4번이나 이렇게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계셨는데 그 경험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하나 이제 여쭙고 싶은데, 북한이 사실은 시장이 이제 전국에 한 400개 이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당초 남한에서도 이제 생각하기를 북한에서 시장이 이제 커지고 하면 북한에 변화가 생기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그런 의식도 생기고 해서 많이 이렇게 개혁 쪽으로 갈 것이다, 또는 개방 쪽으로 압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북한 정권이 이걸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자기들의 어떤 정권 유지에 아주 유효하게 이용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사님께서 북한에 계실 때 도시에서 이제 여러 시장을 아마 또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북한에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도 이제 시장은 불가역적으로 계속 그런 현상이 심화될 텐데 앞으로 북한에서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하면 그것이 북한의 경제 혹은 북한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평양에 살았을 때 제일 좋아하는 장소 중에 그 통일거리 시장이었어요. 통일거리 시장 가면 아주 활발한 그 뭐 장사하는 특히 아줌마들이 많았고 그리고 평양에 살 때 일반 시민들하고 얘기 나누는 게 좀 힘들어요. 원래 북한 사람들이 그 외국인을 너무 무서워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는 게 좀 어렵습니다. 시장 가면 이렇게 교섭을 하면서 협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깊게 생각했고 자주 동일거리 시장 갔어요. 싸게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영국이 북한하고 수교했을 때 한 22년 전에 그때 시장 개혁이 시작했고 그때 정치 변화에 좀 주도하겠다고 희망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실망했어요. 하지만 북한 정권의 시장 같은 현상이 위험하다고 정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북한 국경 봉쇄한 다음에 시장이 많이 없어진가 봐요. 저는 사실 2018년 갔을 때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가게가 많이 생겼고 시장도 많이 생겼고 제가 지금 거기 나왔지만 제가 듣기에는 많은 시장들이 없어졌고 많은 가게들 없어졌고 무역 지금 거의 그만했어요. 지금 중국하고 교섭이 거의 지금 무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시장도 옛날만큼 활발하지도 않고 시장이 없어지면 정치적인 자유도 조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평양 시민들로 일반 북한 시민들도 사고 팔 수 없으면 그 상황도 시츄에이션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대답이 잘 되셨을까요? 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더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군사적 도발을 하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이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는데 이건 아까 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또 이제 중국과 관계가 최근에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걸 뒷배경으로 해서 하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반도가 이제 계속 긴장이 완화되면 저희 남한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덩달아 이제 이렇게 조금 위기감이 들고 하는데 이런 한반도에서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 이 미국만의 어떤 그런 주도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로는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북한이 북미 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중재자 역할이 거의 없는 점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영국이라든지 EU, 유럽 국가들이 그런 어떤 면에서는 문화 교류라든지 체육 교류라든지 혹은 NGO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영국이라든지 유럽 국가에서 그런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그럴까? 그런 측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중재자 역할은 영국, 독일, 홀란드 같은 나라가
북한하고 수교한 나라들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지만 저 영국 대사관 북한에 있는지 22년 되었지만 그런 중재자로 이용한 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나 저희는 대화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지만 중재자로서 북한은 2018년부터 2017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한국을 중재자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뭐 그 이후에 특히 싱가포르하고 하노이하고 판문점에서 김정은 직접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중재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도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지난 2년 반 동안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시급한 것은 국경이 열리면 다시 외국인, NGO, 대사관 직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자 아니고 중재자 되면 되겠고 그냥 뭐 북한 실현을 볼 수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영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북한 사람 동포들이 좀 깨어나고 좀 이렇게 변화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외부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좀 좋겠다. 접촉을 통한 변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가 좀 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 100만 명을 1년에 100만 명 관광객을 북한에 보내기로 약속을 했고 이제 국경이 열리면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볼 때 아마 북한 역사에서 1년에 100만 명의 사람이 북한 내부로 들어오는 거는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동북 공정 이어서 동북 문화로 펼쳐질 의도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과의 접촉이라면 이것도 북한 사람들을 좀 깨어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접촉으로서의 기능이 되는지 이제 그 질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서로 총장님실에서 잠깐 나눴지만 저희 숭실대에 저희 학과에 외국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가 평양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의 내지에서 살아갈 외국인들, 외국 국적자들 이런 분들을 많이 양성하는 게 숭실의 사명이고 또 북한 내지에 들어보내는 사람을 많이 들여보낼수록 또 북한 동포들과 접촉점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경향에 대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 대사님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접촉에 의한 변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동의합니다. 접촉을 통해서 북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접촉이 많이 생기면 뭐 접촉이 그 생길수록 변함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북한 정권 그 사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접촉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도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글쎄 들어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2019년까지 1년에 중국인 관광객 한 10만, 20만 명 정도 1년에 그 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다시 그 새로운 그 원산에서 갈마 그 해수욕장에서 그 유원지 만들었고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거의 옛날 금강산처럼 거의 그 일반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이 거의 없도록 할까 지금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동의합니다. 그 접촉을 통해서 변함을 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그 접촉을 너무 많이 하면 제한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숭실대는 제가 오늘 듣기로는 그 아주 옛날 그 평양 역사 많고 현 러시아 대사관 거기 그 땅에서 옛날 숭실대학교 있었다고 들었고 예 앞으로도 뭐 숭실대학교 특별한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예, 그건 총장님한테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총장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마이크. 저기 우선 저는 오늘 그 우리 대사님 오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외교관 중에서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는 대사님 외교관은 제가 처음 뵙고요. 아니, 또 너무 정말- 거칠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귀한 정말 바쁘신 우리 대사님께서 우리 숭실대학교의 이 평화통일연구원의 이 오늘 강연에 제가 환영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흔쾌하게 시간을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좋은 강연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그 답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잠깐 차담 시간에 저희가 티타임을 가지면서 제가 뭐 궁금한 사항들을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단도직입적이라는 표현을 우리 대사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주 그냥 그 straightforward question을 갖다가 제가 드렸었어요. 그 답변 잘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 변화를 통한 그러니까 접촉을 통한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지금 중국과 북한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또 대사님께서 중국이 그 북한이 가능한 한 너무 혼자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나름대로 그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늘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잘 그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다시 접촉을 통한 변화 쪽으로 들어가 보면 북한에 10년 만에 가셔서 평양 시내에 그 큰 변화는 있었지만 나머지 다른 도시에 있어서의 변화는 그렇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트위터를 하셨어요. 북한이 아까 400개의 시장을 통해서
많은 자본주의를 갖다가 일부 실험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방 세계에 대해서 많이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김정은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이 일당 독재 체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북한의 그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 자유 이런 부분을 아직도 많이 못 누린다라는 그 부분에 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지금 현재 지난 그 덩샤오핑 이후에 변화는 사실 지금까지 시진핑 그 제너럴 세크리터리까지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었는데 그리고 중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모든 테크놀로지와 SNS와 그 다음에 한국의 연속극 드라마를 갖다가 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제 질문은 최근에 일어났던 그리고 어제 그 종료가 되는 북한의 중국의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저처럼 non professional 저는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어떻게 중국이 거의 마오쩌둥 시대로 들어가는 이게 첫 번째 질문 가능한 것인지 물론 이제 이렇게 거의 마오쩌둥과 같은 그런 거의 황제급에 해당되는 지금 체제를 지금 구축을 했잖아요. 이게 현실이 됐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 만약에 지속 가능하다라면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면은 어느 정도에서 중국의 어떤 형태로 너무나 많은 접촉을 가졌던 나라고 세계 오픈된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고 중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그 애국심도 강하긴 하지만 자유를 이미 일부 맛봤던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갖다가 경험을 했었던 중국의 그 인민들이 이런 형태로 이번에 중국 인민대회에서 이런 형태로 여성은 하나도 입각을 하질 못하고요. 폴리트부라고 불리우는 뭡니까? 정치국원입니까? 205명의 여성들이 거의 들어가 있질 못한 상태. 96만의 공산당원이 인민위원회 비슷하게 해서 960,000 이 공산당원들이 중국 공산당을 지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여성 비율도 적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를 만끽을 했었던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1960년대로 회귀하는 듯한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요거 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저는 오늘 영국하고 투 코리아스라고 강의를 했는데 중국에서 일했지만 북한 가기 전에 중국에서 일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코멘트하기가 힘들지만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제로 코비드라는 정책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경제 어려움에 주도할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물론 여성의 역할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국의 역사 이렇게 영국은 세 번이나 여성 총리 가졌는데 한국도 한 번 여성 대통령 가졌는데 중국은 왜 많은 중국인 중에 13억 중국인 중에 그 중에 한 6억 5천만 명 여자 있는데 아직도 한 명도 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한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의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현직 대사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국제 관계를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숭실대학교 학생들도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오늘 이 숭실평화통일 포럼에 대사님을 모시기까지 저희가 몇 개월에 걸쳐서 정말 스케줄 조정과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모신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앞에 대사님을 화면으로는 볼 수 있지만 뵐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특히 학생분들에게 좀 Q&A 질문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담당자께서 마이크를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앞에 학생에게. 네, 나와서 얘기하라고요? 약간 크게 말씀. 네네네. 사실 저는 북한에서 살았을 때 외교관으로서 거의 제일 안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인 위협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다른 외교 여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 그 미국 학생 원비아 씨는 제가 북한 가기 한 2년 전에 그 사태가 생겼고 특히 저 영국 대사관의 제일 큰 악몽이 뭐냐면 그 영국이 관광객 들어오고 어떤 일이 생기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어떤 그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을 많이 했고 특히 저희는 그 관광 그 회사들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저희 그 영국 관광객들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어떤 게 하지 그 않아야 하는 안내 주도록 노력을 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외교관으로서 완전히 안전하게 느꼈어요.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질문 안 하면 잠을 못 자겠다 하는 학생 있을까요? 네, 대사님 일정이 이제 5분 뒤에 떠나셔야 돼서 오늘 저희 토론자 발제자만 사진을 찍었는데 다 같이 한번 기념사진 찍으시고 오늘 토론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말씀을 해주신 콜린 크로스 대사님, 그리고 박선일 교수님, 하춘혁 교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차 숭실평화통일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